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키메르카라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인 무잔이 서로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수백 년 동안이나 혈기의 왕으로 군림해왔던 무잔이 귀할대 검사 탄지로와 몸이 바뀌고 타마야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 몸속에 들어있던 무잔은 타마야가 무잔에 대해 욕을 하자 침울한 표정으로 너는 깊이 있고 단 한 번도 무잔을 사랑하거나 존경해 본 적은 없었느냐고 물었고, 그 순간 유시로가 무잔의 뒤통수를 갈기며 감히 타마야님에게 반말을 해? 이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라며 화를 냈죠. 무잔은 속으로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너보다 훨씬 많이 먹었는데 부들거리면서 타마야님이라고 말했고, 타마야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기에 무잔은 그제서야 타마야가 자신의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빠진 무잔은 어떻게든 이 배은망덕한 타마야를 고통에 빠뜨리고 그 옆에 이상한 조수 녀석도 죽일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봤는데, 일단 지금 이 탄지로의 몸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자신의 원래 몸을 찾는 수밖에 없었죠. 무잔 타마야에게 혹시 무잔이라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일부러 물었고, 타마야는 무잔이 가진 능력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무잔은 그럼 혹시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 경우도 지금껏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타마야는 흔하진 않지만 가끔 번개를 맞고 영혼이 뒤바뀌었거나 무녀들의 강령술로 인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들은 적이 있다 했죠. 그의 무잔은 혹시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주라고, 이 세상에서 무잔을 없애버릴 방법, 그리고 네지코? 어쨌든 이 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려면 내가 무자의 몸을 차지한 후 모든 혈기들을 없애고 태양빛에 자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타마야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냐고 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았죠. 어차피 무잔이 목의 약점까지 극복해보는 상태라면 귀할대 검사들이 아무리 덤벼봤자 그를 죽일 수 없을지도 모르고, 예전 요리치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무잔을 이 세상에서 몰아낼 방법은 그런 기발한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마야는 그럼 일단 탄지로 씨의 말대로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 탄지로 씨는 무잔과 가까운 12개월의 피를 모아오라고 했죠. 그의 무잔은 12개월의 피는 왜 필요한 거냐 물었고, 타마야는 그들의 피에는 무잔의 세포가 가득 들어있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이코의 상태를 보아하니 다른 혈기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는데 혹시 네이코가 인간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지를 물었죠. 무자는 이 녀석 혈기가 된 지 2년 넘었을 텐데 인간을 안 먹었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이코는 인간을 먹지 않았다는 듯이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고, 타마야는 아무래도 네이코가 개쓰레기 무잔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나게 된 혈기인 것 같다며 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그게 정말이냐며, 그렇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갔을 때 이 네지코 연구에 태양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거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죠. 또한 자신은 지금 귀할대 검사의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귀할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그들을 괴멸시킬 작전도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타마야의 아지트에서 막 빠져나가던 무잔, 그런데 지나가던 혈기 스사마루, 야하바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무잔 보고 어라? 여기 지지리도 운이 없는 귀할대 검사가 있네? 라며 시기고 웃었습니다. 무잔은 어허 스사마루 야하바, 내가 지금 사정이 있으니 조용히 물러가거라 라고 했죠. 스사마루는 뭐? 이 자식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너 뭐야? 라고 경계했고, 무잔은 그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 무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회를 느끼고 황급히 온 타마요가 탄지로씨 왜 자신을 무잔이라고 과대망상증이 의심되네요 라고 했고, 스사마루는 감히 너 따위 녀석이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거냐며 그대로 색칠공을 꺼내 무잔에게 던졌죠. 무잔은 야 이러지마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 겨우 그 색칠공을 막았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멀리 튕겨나가 땅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젠장 저 녀석들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저 녀석들 엄벌에 처해주마 라고 생각을 했죠. 무자는
일단 자신이 저 두 마리의 혈기를 처치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그들을 말로 설득해보려고 했고, 이렇게 우리와 싸우다 보면 너희도 퇴치당할 위험이 있을 텐데 이쯤에서 그만하고 각자 가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사마로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귀할 때 검사 마주쳤을 때 어느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며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고, 무자는 아씨 그거야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거 이러다가 내 부하 녀석한테 살해당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이들과 싸워서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무자를 향해 날아오는 색실공들. 색실공은 중간에 궤도가 뒤바뀌며 예측할 수 없도록 날아왔지만 무자는 그 색실공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고, 스사마루는 저 녀석 은근히 감이 좋구나, 야하바의 혈기술 섞은 공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는 다행스럽게도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혈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 저들이 생각하는 공격 루트 또한 왠지 모르게 자신에게 읽혀지게 되었죠. 혈기의 신체력은 모두 잃어버렸어도 영혼은 여전히 무장이었기에 자신의 세포가 들어가 있는 혈기들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수백 년간 강력한 존재로 인간들을 죽여온 무장이었기에 기본적인 전투 경험은 있었고, 탄지로의 몸은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 몸에 익숙해지자 어느 정도 스사마루의 공도 배워낼 수 있었죠. 그리고 네이코 역시 합세해서 싸워주다 보니 점점 무장 쪽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는데, 기회를 잡은 무자는 스사마루의 목을 일륜도로 베었습니다. 그런데 스사마루의 목은 반쯤밖에 베이지 않았고 야하바의 혈기소로에 의해 날아가 땅에 뒹굴게 되었죠. 타마는 탄지로에게 당신 기다리면서 호흡의 검술을 사용하지 못한 거냐고, 호흡의 검술을 써야 목을 베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무자는 젠장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며 당황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타마요가 자신의 혈기술 흑혈을 시연해 스사마루와 야하바에게 정신 공격을 했죠. 타마요는 그들의 입에서 무장에 대한 속마음을 실토하게끔 끄집어냈는데, 스사마루는 무장 그 자식 사실은 개 싫었는데 저주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라고 했고, 야하바는 무장 그 자식 고결한 척은 다 하면서 결국 하는 건 인간 행세나 하며 숨어 살고 완전 비겁한 겁쟁이 자식임 이라고 말한 뒤 둘은 헉 진장 안돼 라고 외치며 무장의 저주가 튀어나와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은 열이 받아 너희 자식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꼴 좋다 죽어버려 라고 소리쳤는데 눈가는 왠지 촉촉해진 상태였죠. 한편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쓰러졌던 탄지로 누군가가 자신을 깨운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무잔씨 괜찮으세요? 라며 한 여자와 꼬마 여자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비틀거림에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라고 하며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그 여자는 탄지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어떤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어떤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다가왔고, 어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아하니 꽤나 부자인 것 같은데 가진 돈 다 내놔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뭘 보고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며 저 돈 하나도 없어요 라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열어보였는데 어째선지 그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고, 그 남자들은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화를 내며 탄지로를 둘러싸았죠. 그때 함께 있던 어린 소녀가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마 라고 하며 그 남자들을 향해 뛰어들어 허벅지를 꼬집었고, 그 남자는 그런 소녀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탄지로는 아이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는데 순간 자신의 몸에서 족소가 튀어나와 그 남자들을 향해 공격했고, 순식간에 그 남자들은 족소에 꽂혀 사망하고 말았죠. 탄지로는 이게 뭐지? 왜 내 몸에서 이런 족소가 나오는 거야? 라며 당황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와 여자는 무잔 당신 괴물이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일 수 있죠? 라고 하며 겁먹은 채로 덜덜 떨었습니다. 탄지로는 무잔? 지금 나한테 무잔이라고 한 건가요? 라고 물었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다가오지마 괴물아 라고 울며불며 도망가 버렸죠. 탄지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알 수가 없었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자신의 얼굴은 아까 본 무장과 똑같은 상태. 탄지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몸과 네이코는 어디에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무자는 그 주변을 사사치 뒤져보려고 했지만 무자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탄지로를 둘러싸였고, 탄지로는 이대로라면 인간들을 죽이게 될지도 모르니 자리를 떠나야겠다며 급히 도망갔습니다. 겨우 경찰들을 다 따돌려나 싶었는데 그때 귀할대 검사 여러 명이 탄지로를 둘러싸였고, 탄지로는 그 대원복에 반가워서 귀할대 여러분 전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고, 그의 귀할대원들은 너는
입부터 터는 혈기인가 보구나. 너 같은 혈기들 상대할 땐 입 털기 전에 죽여버려야 한다며 뛰어들었고 탄지로의 몸을 호흡의 검술로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칼에 베이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고통도 잠시 몸이 베인과 동시에 재생이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되었죠. 귀할 대원들은 이 정도의 재생력을 가진 혈기는 본 적이 없다며 이 녀석 설마 태초의 혈기 무장 아니냐고 당황했습니다. 아무래도 압도적인 신체력을 가진 건 12개월의 혈기들일 텐데 이 혈기의 뇌에는 표식이 없었기에 그렇다면 무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탄지로는 사실 이 몸이 무장이 맞긴 한데 제가 무장인 건 아니고요. 저도 귀할대 검사라고요.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할대원들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입장을 바꿨을 때 너라면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저였어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진짜인 건 어떡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귀할대원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태초혈기 무장 내 부모님의 원수 죽어라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덤벼들었고 탄지로는 몸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촉수가 튀어나와 덤벼온 귀할대원들을 꼬치로 만들어버렸죠. 탄지로는 당신들을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죄송해요 라며 당황했고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놀라 절망에 빠져있던 무라타는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무라타에게 다가가 당신 혹시 탄지로라는 귀할대 검사를 만나게 된다면 꼭 제가 만나길 바라고 있다고 만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무라타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고 탄지로는 일단 자신이 무장의 능력과 몸을 얻은 상황이다 보니 혹시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하루빨리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후에 혈기와 인간의 비극을 제 손으로 끝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무자는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계속되는 임무 알림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귀찮아서 귀살 임무를 거절했지만 점차 가진 돈이 떨어져 끼니를 때울 수가 없게 되었고 귀할대 까마귀는 임무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당장 귀살 임무에 참가하라고 깍거렸죠. 무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며 까마귀를 따라 어떤 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던 중 한 노란머리 검사를 만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귀칼판 왕자가 거짓 느낌이 되는 것처럼 무잔이 귀할대 검사 탄지로가 혈기의 왕이 되어 각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재미 요소를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